역사상 이렇게 혼란스러운 미국의 대선은 없었습니다. 미국 대선에는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전통이 있는데요. 바로 패배 승복 연설입니다. 지난 2000년 500표 차이로 패배한 앨 고어 전 민주당 대선 후보도 패배를 선언했고, 지난 2016년 더 많은 표를 얻고도 패배한 힐러리 클린턴 역시 깨끗하게 패배를 선언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승부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 중단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선거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대혼전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주장하는 모든 주에서 법적 이의 제기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미 캠프 측은 여러 주에서 대규모의 소송을 제기했고 추가 소송도 내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최근 바이든이 승리를 주장한 모든 주들이 유권자 사기와 주선거 사기로 인해 우리에 의해 법적인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증거는 많다.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의 빌 스테피언 선거대책본부장은 더 많은 법적 조치들이 있을 것이다. 네바다주와 펜실베니아주, 미시간주 등을 상대로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측 캠프에서는 대선 전부터 우편 투표를 믿을 수 없다며 유권자 사기 문제를 거론해왔습니다. 일부 주에선 제대로 된 개표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선거 부정 가능성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캠프가 낸 미국 대선 개표 불복 소송들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서 개표 과정의 문제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캠프 측은 소송에서 민주당 측이 공화당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면서 투표 처리 과정의 접근권을 문제 삼았고, 투명하게 개표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잠정적 개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캠프 측이 개표를 문제 삼으면서도 소송이 이미 개표가 한참 진행된 뒤 늦음하기 제기되었고 소송 대상도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캠프 측은 우편 투표 접수 시한인 대선일 오후 7시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 용지와 이전에 도착한 용지가 섞여 처리돼 이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불법 투표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측은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 용지를 잘못 처리한 흔적이 없다면서 캠프 측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캠프 측은 주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주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주 대법원 판결로 연방 법률 효력이 문제되거나 어떤 권한이 연방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법 국가인 미국에서 우편 투표 마감 시한 연장을 결정한 주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연방 대법원이 판정할 경우 다른 주의 우편 투표 연장도 유사한 근거를 들어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지역 불복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조를 보여 만약 정치적 성향대로 결론이 나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온몸으로 우편 투표 부정과 유권자 사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필사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 대선 결과를 뒤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지배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현지에서는 벌써부터 트럼프의 2024년 재출마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대선 3번째로 많은 표를 얻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트럼피즘의 승리다. 이러한 지지 세력 때문에 이번 대선 패배가 확정될 경우 2024년 재출마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이번 대선에서 확실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운동이 여전히 굳건히 생존해 있으며 예상보다 훨씬 견고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서는 트럼프 운동은 진짜였고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 조 바이든 후보가 7,100만 표 이상을 얻으며 역대 가장 많은 표를 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역시 바이든 후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이은 역대 3번째 최다 득표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런 기반들을 무기 삼아 다음 대선에도 나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플로리다와 텍사스를 비롯한 다른 주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표를 획득했다. 백인 노동자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히스패닉 유권자들을 더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이번 대선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러시아의 개입이나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 덕분에 우연히 당선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비드 홉킨스 보스턴 칼리지 정치학 교수는 트럼프가 패배하더라도 적어도 앞으로 4년간은 공화당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데니얼 스콜츠먼 존스 홉킨스 대 정치학 교수도 그가 정당을 이끌 때 상황이 잘 돌아갔다. 트럼프가 앞으로 TV에 자주 나오지 않는 한 그는 당에 계속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지지 모임인 피플 포 트럼프를 운영하는 짐 워딩턴은 트럼프가 패배해도 지지 세력은 재결집할 것이라며, 트럼프는 우리를 위해 나아갈 길을 결정할 것이고 우리는 그에 따를 것이다. 트럼프는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에 이번 대선의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미지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와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대법관 지명을 강행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도우며 인준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던 인물입니다. 한편 트럼프가 불복을 하건 소송을 하건 간에 바이든 후보는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정권 인수 작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온라인에는 바이든 후보 측 인수위원회 홈페이지가 공개되었는데요. 그는 미국이 직면한 위기는 지난 23일 영국 북동부 소도시 부둣가 줄지어 선 골뱅이잡이 배 13척 앞에서 한 영국인은 이렇게 말하며 인상을 찌푸렸다. 출항 준비를 하던 어부 애슐리는 이게 바로 영국인들의 골뱅이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이라며 웃었다. 영국인들은 골뱅이를 먹지 않는다. 애슐리는 우리는 오로지 한국인들을 위해 바다에 나선다고 했다. 본격적인 골뱅이철에 접어드는 10월 말이면 영국 북해 인근 부둣가는 들썩인다. 한국인들의 유별난 골뱅이 사랑 때문이다. 동해안에서 잡히는 양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연간 5,000톤가량을 수입한다. 국내 골뱅이 통조림 원료의 약 90%에 달한다. 15년 경력 어부 나이절은 영국인들이 좋아하는 게 시즌은 이제 지나갔고 본격적인 골뱅이 시즌인 겨울이 오고 있다고 했다. 오전 9시 부두에서 출발한 나이절의 11m짜리 골뱅이 어선 피어라스는 20여 분쯤 달려 전날 통발을 던져둔 지점에 도착했다. 개당 15kg이 넘는 통발 72개가 줄줄이 배 안으로 올라왔다. 나이절의 아들 잭이 통발을 뒤집자 활을 뒤집어 쓴 골뱅이가 우르르 쏟아졌다. 8년 경력 잭은 노련한 눈썰미로 불가사리와 새끼 골뱅이를 걸러냈다. 10년 전쯤부터 골뱅이를 잡기 시작했다는 나이절은 지금은 불가사리를 걸러냈지만 예전에는 통발에서 골뱅이를 걸러버렸다며, 쓸모없다고 생각한 골뱅이 덕분에 이제는 겨울에도 수입이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빈 통발에 골뱅이용 미끼인 그린크랩과 곱상어 한 토막을 채워 넣은 뒤 다시 바다에 내던졌다. 영국은 골뱅이 어획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일단 영국인들이 골뱅이를 먹지 않아 자원이 풍부하다. 잡는 것도 쉽다. 보통 100에서 300m 수심에서 골뱅이가 잡히는 한국과 달리 영국에서는 1마일쯤 되는 근해 수심 15m에서도 골뱅이를 잡을 수 있다. 북해 수온이 차가워 식감이 차지고 쫀득쫀득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동해안에서 잡히는 것보다 약 1.5배 크다. 국내 통조림 골뱅이 시장 점유율 1위 유동골뱅이 관계자는 1980년대 후반부터 골뱅이 무침이 국민 안주가 되자 동해에서 골뱅이 씨가 마르기 시작해 해외에서 골뱅이를 찾기 시작했는데 쉽지 않았다며, 우리나라와 비교적 가까운 중국, 베트남산 골뱅이를 수입하려 했지만 수온이 따뜻해 우리나라의 골뱅이처럼 쫀득하지 않고 물컹한 맛이라 식감이 달랐다고 했다. 러시아 골뱅이는 우리나라 동해안 골뱅이와 어종이 다르다. 캐나다 골뱅이는 한국 골뱅이 육질과 비슷하지만 영국산보다 1.3배가량 비싸다. 이날 페어라스호가 잡아 올린 골뱅이는 50kg짜리 13상자. 잭은 오늘은 바람이 세서 어획량이 별로 좋지 않다.
원래 한번 나가면 20상자 정도 갖고 들어온다고 했다. 최근 골뱅이 값도 싸졌다. 코로나로 한국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수요가 줄자 골뱅이 값도 킬로그램당 1.4파운드에서 1.2파운드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날 이들은 780파운드를 손에 쥐었다. 잡아 올려진 골뱅이는 부두에서 차로 45분쯤 떨어진 골뱅이 가공 공장으로 직행한다. 공장에선 진흙이 묻은 골뱅이를 깨끗하게 씻어 120도 스팀 압력 쿠커로 3분간 삶는다. 기계로 껍데기를 부수고 한 번 더 세척한 뒤 바로 얼린다. 공장에 도착해 얼리기까지 11분이면 끝난다. 한국에서 수요가 많을 때는 빠르면 일주일이면 부산에 도착한다. 대를 이어 30년간 한국에 수출해왔다는 린 쉘피시 공장의 스티븐 윌리엄슨 대표는 연간 생산하는 골뱅이 중 90%가 한국으로 수출되고 8%는 네덜란드로 간다. 단 2%만 영국에서 소비된다고 했다. 잠잠하던 영국 바다에서 골뱅이 어획량이 늘어나자 영국 정부도 이를 주시하고 있다. 애슐리는 어획 초기만 해도 별다른 제한이 없었지만 크기 제한이 생기는가 하면 6마일 이상 떨어진 먼 바다에서만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브렉시트도 변수다. 현재 영국은 EU와 어획량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협상에 골뱅이 어획이 영향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대무상 후쿠시마 수산물 안전 한국 수입 재개하라.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재개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NHK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9일 오후 진행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3 외교장관 화상회의를 통해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확보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 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방사능 오염 우려에 따라 인근 8개 현에서 잡히는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상황. 일본 정부는 이 같은 한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5년 5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으나 WTO에서 국가간제소 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수기구는 작년 4월 한국 정부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한국을 비롯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들을 향해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규제하는 국가, 지역은 한때 54곳에 이르렀지만 일본의 끈질긴 로비 끝에 동남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유럽연합 회원국 등이 규제를 완화하거나 풀면서 현재는 그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태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그동안 국제회의 등을 통해 아직도 과학적 근거 없이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유지하는 나라가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등을 공격해왔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100만 톤 이상의 방사성 오염수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바다에 버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모테기 외무상은 이번 아세안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 등을 위한 아세안 기금에 일본 정부가 100만 달러를 출연하고 예방센터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테가 외무상은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주요국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과 관련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중국 측의 상황 개선을 위한 건설적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